네, 일침마당 시간입니다. 연승이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4연승에서 끝났는데 또 이제는 연패를 가지 말아야죠. 네, 뭔가 일요일에 2주 연속으로 져가지고 여러분들 기분이 좀 꿀꿀하시고 또 역전을 했다가 다시 어제는 또 역전을 당했고 저도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수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초반에 문제점이 한 두 개 정도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저도 이제 뭐 작전이나 도루나 이런 것들이 좀 초반에 많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게 시즌 끝까지 갈지 아니면 가다가 진짜로 뭐 체력이나 부상 때문에 시즌을 망칠지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지만 일단 한번 9개 구단 다 상대해 보면서 좀 뛰는 팀이라는 인식을 4월 한 달에는 심어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렇지 않으면은, 또 그게 문제가 되면은 그때 가서 일단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지금은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면은 감독 이제 부임한 지 20경기밖에 안 됐거든요. 자기 색깔로 하는 것도 있어야죠. 물론 이제 계속 그거를 뭐 시즌 내내 밀고 나가면 저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이제 20경기 했는데 감독이 자기 색깔도 못 내면 그거는 또 감독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 색깔 한번 했다가 또 안 되면은 수정도 하고 이런 모습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뭐라 해야죠. 어제 경기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경기 박상원이 9원승을 하면서 LG가 정우영이 무너지면서 7대6으로 졌고요. 창원에서는 수입이 나왔습니다. 롯데 이제 최건에서 최이준으로 개명을 한 최이준 선수 승리 투수가 됐고, 이용찬 선수가 무너지면서 NC는 수입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승에 선착을 했는데 이후에 5연패를 해요. 그래서 NC가 또 갑자기 5할이 됐고, 다른 팀 난리 났습니다. 지금 진짜 삼성도 수입을 당했어요. 기아 앤더슨 선수가 승리 투수를 따내면서 5대3 승리, 삼성은 수입패를 당했고요. KT와 두산, 여기는 무승부가 났습니다. 두산도 수입을 할 수 있었는데 못했고, KT는 두산과의 3연전 1무 2패로 마쳤고요. 문학에서 또 수입이 나왔습니다. 키움과 SSG가 싹쓸이를 하면서 키움도 또 연패에 빠졌습니다. 최민준 선수가 9원승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팀 난리 났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위닝이라도 건졌는데. 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저는 수비랑 불펜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펜은 사실은 정우영 선수의 지분이 좀 크긴 한데, 어쨌든 수비가 지금 NC에 이어서 최다 2위고요. NC는 뭐 한 경기 5개씩 하더라고요, 실책을. 근데 이제 우리가 유격수 주전으로 생각했던 오지환이 없고, 손호영을 이제 왼손 투수 플래툰을 시키면서 2루 3루 유격 돌리려고 했는데 손호영도 없고, 이 선수 사실상 주전 유격수 백업 유격수 빠진 상황인데 그걸 감안해도 사실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뭐 직관을 갈 때나 TV로 볼 때 느끼는 거는 수비 실책도 문제인데, 지난해랑 수비가 다른 점은 저는 내야 수비 부분에서 수비 위치 잡는 게 좀 다르다 생각을 해요. 작년에 이제 김우석 코치가 1군 수비 코치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 되게 잘했다 생각을 해요. 시프트를 강하게 걸지 않더라도 땅볼 유도형 투수들이 많잖아요. 땅볼 유도형 투수들이 LG에 많은데 이 땅볼을 치면은 그 앞에 수비수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수비 범위가 넓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 수비수 앞으로 타구들이 많이 가면서 이 상대 팀의 데이터를 보고 이 수비가 통하는, 선수들이 편하게 수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투수들의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땅볼 타구가 나왔을 때 수비가 없어요. 살짝만 위치를 조정해주면 거기 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난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현재 지금 1군의 내야 수비 코치 바뀌었잖아요. 김일경 코치로.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수비 코치를 조금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민호 코치가 2021 시즌에 수비 코치를 했을 때 수비에 큰 문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루 코치도 미스가 이제 나기는 하니까 김민호 코치를 수비로 돌리고, 내야 수비로 돌리고, 퓨처스 주루 코치인 박영근 코치 2021년에 주루에서 큰 문제 없었거든요. 한 번, 두 번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기억을 하는데, 주루에서 저는 박영근 코치가 이제 1군 주루 코치를 하고 1군 내야 수비 코치를 김민호 코치로 바꾸는 것도 지금 할 수 있는 좀 처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지금 팀 수비가
너무 불안해요. 예, 제가 시즌 초반에도 말했지만 잡고 나서도 문제입니다. 선수들이 이제 팀적으로 수비를 할 때도 조금 뭐 흘리거나 혹은 뭐 판단이 좀 안 좋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비 위치를 또 잡아준다면 지난해 철벽 친 것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비 문제 반드시 또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일단 어제 경기를 놓고 보면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강효종 선수가 임찬규 선수처럼 좀 실점을 적게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불안한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그래도 카운트 싸움이라도 좀 하면서 했으면은 투구수가 많더라도 한 3, 4이닝 정도 버텨줬으면은 불펜을 다 투입하면서 더 쉽게 갈 수가 있었는데 강효종 선수 조기 강판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은 패스트볼의 제구가 안 되다 보니까 카운트 싸움이 안 되고 변화구 제구로는 이제 한계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외에 많이 흔들리면서 퀵쿠크 잘했어요. 예, 잘 바꿨고 또 이어 던지기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퓨처스의 오늘 이제 엔트리 변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퓨처스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계속해서 선발승 거둘 때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가 조금 흔들렸어요. 특히 지난주 두 번의 등판 모두. 그래서 퓨처스에서 저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대체 선발 후보로는 이제 이지강 선수가 좀 매우 유력한 상황이죠. 예, 배재준 선수 있고 김영준 선수도 있고 이제 퓨처스 선발을 계속 길게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 돌고 있어요. 뭐 김동규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송승기 선수도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롱릴리프 선발 자원은 계속해서 육성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지강 선수를 빼면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박명근 선수 선발 경험을 한번 했고 하지만 박명근 선수 지금 뒤에 난리가 났기 때문에 뒤쪽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지강 선수가 지난 퓨처스 경기에서 4이닝 6탈삼진 무실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지강 선수 투구수를 좀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효종 선수 텀에 토요일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투수들 호투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우찬 선수는 몸을 좀 일찍 풀고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앞선 이닝에서 승기주자 실점을 했죠. 왜냐면은 구속이 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음 이닝에서는 본인 구속을 찾으면서 잘 막아줬고 실점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이후에 올라온 투수들 다 괜찮았어요. 뭐 함덕주 선수, 박명근 선수 그리고 이제 정우영 선수가 무너진 이후에도 저희 김지성 선수 생각보다 공이 좋더라고요. 145까지 구속이 올라오면서 좋은 피칭을 그래도 보여줬고 유영찬 선수도 잘했습니다. 유영찬 선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추격조 롱릴리프 역할을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정우영이죠. 8회에 올라온 정우영이 솔직히 출루는 할 줄 알았거든요. 출루는 시킬 줄 알았는데 한 타자도 못 막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정우영이 내보낸 주자들이 고스란히 들어오면서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팀이 7패를 했는데 그 중에 3패가 정우영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투심의 평균 구속이 147. 어제 보니까 박명근 선수보다 구속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난해 평균 구속이 151이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투심이 몰립니다. 그리고 정우영 선수가 이제 원래는 2021 시즌까지는 슬라이더를 많이 던졌어요. 근데 이제 투심의 구속이 오르면서 벌크업을 하면서 투심으로만 승부를 했는데 거의 슬라이더를 안 쓰고 올해는 이제 그 투심이 9위 구속 떨어지는데 슬라이더를 안 쓰니까 결국에는 투심 하나만 있는데 그게 또 제구가 안 되고 몰려버리니까 치기 좋으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변화구가 좀 반드시 필요한 특히 이제 좀 버리는 슬라이더죠. 예. 그냥 도망가는 슬라이더 맞더라도 슬라이더를 계속 던져봐야 됩니다. 예. 체인지업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슬라이더라도 제대로 좀 구사를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래도 이제 고우석 선수가 돌아왔으니까 퓨처스에서 재정비를 꼭 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평생 안 쓸 거 아니니까. 그래서 좀 컨디션을 찾을 때까지는 단 열흘이라도 좀 퓨처스에서 조정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고우석도 연투가 가능하고 필승조를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늦으면 안 됩니다. 이우찬, 박명근, 함덕주 이 정도면 괜찮아요. 왜냐면 함덕주가 오른손 타자 승부를 체인지업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무리 고우석이 가면 되고 필승조는 이 정도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점수차가 크게 나거나 아니면은 그 좀 뒤지고 있을 때 중후반 상황에서는 김진성, 이정용, 진해수 김진성, 이정용은 컨디션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내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뭐 3경기당 한 번 정도로 실점하는 수준인데 이거보다 더 좋아지긴 해야 합니다만 그래도 좋은 날도 있기 때문에 1군에서 예, 그래서 추격조로 좀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 롱릴리프는 유영찬 선수의 정우영 선수 내려간 자리에 한 명을 올려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퓨처스에서 여러 명의 불펜 투수들이 있지만 김대현,
조원태, 송은범 요 선수 정도는 콜업을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김유영이나 윤호솔이나 뭐 최진수 선수도 초반에 좋았습니다만 조금 아쉽고, 예, 김주환 선수도 조금 아쉽기 때문에 김대현, 조원태, 송은범 요 정도는 퓨처스에서 1군으로 올려서 좀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가 좀 희망하는 엔트리 변동은 일단 강효종, 정우영을 내리고 불펜 투수 2명을 콜업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불펜 투수 1명이랑 야수 하나 콜업을 해도 돼요. 예, 야수 쪽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되면. 예,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강효종 선수 원래 선발이었던 자리에는 이지강 선수를 또 올리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저는 불펜에서 좀 길게 던질 수 있는 그런 투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필승조 실험을 한다든지 뭐 성동현 선수를 올려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피드백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줄지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를 포수 뒤에서 봤기 때문에 선수들이 볼의 움직임이나 투구하는 거를 좀 더 유심히 봤어요. 근데 이제 김서현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연습 피칭 때도 152가 나왔는데 와, 실제 투구가 진짜 이런 투수는 야구 제가 20년 넘게 봤는데 거의 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런 투수인 것 같습니다. 안우진 볼 때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157, 8 던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일반 투수들보다 한 2타이밍 정도는 앞에 놓고 쳐야 될 것 같은 느낌. 여기 이제 변화구가 완성이 좀 이미 된 상태에서 프로에 온 것 같습니다. 체인지업, 슬라이더인지 커브인지 모르겠는데 요 구정도 130대 중반인데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선수가 직구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위 자체도 공이 좀 살아있는 생생한 느낌이 딱 들기 때문에 확실히 근데 오스틴은 치더라고요. 예, 메이저에서 좀 빠른 볼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스틴이 이 공을 친 게 좀 대단할 정도로 좋은 공을 가지고 있다. 하나가 좀 잘 키우면 하나뿐만 아니라 이거는 리그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로도 손색이 없는 좋은 투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다만 이제 코너 쪽에 제구를 할 때 좀 빠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됐으면 아마 미국 갔겠죠. 근데 이제 코너 그 제구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프로에서 보완한다면 진짜 좋은 투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선 선수가 좀 대단했고 하나 팬들도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 같고, 이 선수의 피칭을 보고도 놀랐습니다. 바로 박명근 선수인데요. 제가 이제 초반에 박명근 선수를 보는 느낌보다는 점점 긴장을 덜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선발 경험도 해봤고 길게도 던져봤고 여러 상황을 경험을 해보고 있는 박명근인데 이제는 좀 1이닝 고정을 하면서 필승조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프로 무대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고, 박명근 선수의 장점은 역시 굉장히 앞쪽에서 투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놓는 위치가 앞쪽이기 때문에 타자들이 상당히 준비를 좀 빨리 해야 되죠. 예, 그러면서 구속은 149 정도까지 올라오는 것 같은데 구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타자들이 타이밍을 또 잡기가 힘들고 놓는 위치가 앞쪽이기 때문에 또 피지컬이 키가 좀 작은 편인데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지 않나. 그래서 김서현 선수보다 구속은 한 10k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좀 제가 보는 타석 뒤에서 보는 느낌은 체감은 똑같은 것 같아요. 타이밍을 정말 잡기가 어렵겠구나 생각이 들고, 역시 사이드암 투수기 때문에 왼손 상대가 걱정이었는데 체인지업이 또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우영 선수보다 체인지업, 뭐 커브, 변화구를 던질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컨트롤이 잡혀있는 선수기 때문에 몸에 맞는 볼 위험도 없고, 예, 몸에 맞는 볼을 좀 걱정했는데, 근데 이제 박명근 선수 정말 좋은 피칭, 제가 너무 놀랐고 이것저것 시키지 말고 진짜 이제는 필승조 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근 선수 좋은 피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말 3연전 시리즈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는 LG가 위닝 시리즈, 문학에서는 SSG가 수입승을 거뒀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아가 수입승, 잠실에서는 두산이 2승 1무, 창원에서 낙동강 더비에서는 롯데가 수입승을 거두면서 수입이 무려 3팀이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3연전 시리즈 정말 패한 팀들은 2패 이상씩은 다 했네요. 충격을 가져가는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자, 리그 순위표 보겠습니다. LG 트윈스가 SSG와 승차 없는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닝 시리즈 이상을 거둔다면 LG 트윈스 다시 선두로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3위 두산이 바짝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도 4연승을 하면서 4위까지, 5연패 NC가 5위, 3연패 KT가 6위, 7위 키움도
수입을 당하면서 7위에 처져 있고요. 8위 기아, 9위 삼성, 10위 하나. 기아가 8위까지 올라가고 9위 삼성, 10위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1침마당 마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4연승을 달리면서 성적 자체는 4승 2패로 나오긴 했는데 이 두 경기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위닝 시리즈를 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순위 싸움에서 또 좋은 위치를 유지한 채로 지원군들이 돌아올 또 5월, 6월 가면은 또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지켜보면서 또 저도 내일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은 또 한 주 일요일 결과는 좀 잊고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침마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